안녕하십니까. 2013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러분들이 이제 2013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렀는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총평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2013년도에 나왔던 11회 기출문제 8영역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모든 문제는 A형의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자, A형의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9회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웠고요. 10회 문제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나와서 사회복지 법제론이 어려웠다.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조사 방법론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9회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상당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의 지문들도 좀 짧았고요. 그래서 9회 문제보다는 좀 더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교시의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몇몇 문제의 지문이 지역적인 조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반부 문제 1번에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것입니다. 매 영역마다 1번에서 30번으로 연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 1교시는 1번에서 60번, 2교시와 3교시는 1번에서 90번으로 연번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풀이는 1번에서 30번까지로 해서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답안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최종 답안은 3월 초에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들어간 문제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한 제가 이의제기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이의제기의 어떤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그럼 수정이 된다면 답안이 수정이 된다면 다시 재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답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지금 최종 합격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답안이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답안이 최종 답안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가답안에 수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40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총평을 잠깐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1교시에서 좀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그 문제 지문을 약간 비틀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그 영역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그 지문을 하나씩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략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학자의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인간발달의 이론입니다. 인간발달의 이론에서 인간발달의 이론의 유용성이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달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죠. 인간 발달의 이론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이 있고 인본주의 이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잖아요. 인지발달 이론도 있고 도덕성 발달 이론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인간발달 이론이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적응할 수 있느냐, 부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인간발달 이론이라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환경의 영향력이 되겠죠.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이 마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들,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우리가 환경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형화라는 단어, 이러한 단어들은 부정적, 네거티브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대목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해져 있는 환경 상황의 요인이 다 달라요. 따라서 이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지는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총체적 시각에서 또는 폭넓은 시각에서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준거틀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다양한 연령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주기가 있잖아요. 자, 인간의 발달 주기가 있습니다. 인생 주기라 하는데, 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인간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이 꼭 인간의 내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내적인 발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양한 연령층, 즉 인생의 주기, 인간의 발달 주기에 대해서 그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이 정형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이죠. 이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무의식적 동기의 중요성.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자, 무의식적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프로이드가 강조한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유의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 인간은 선택과 자유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들러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칼 로저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저스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서 인간의 자유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분이니까 자,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러와 로저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예, 과거입니다. 과거를 중시했었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는 방어 기제라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그래서 방어 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맞습니다. 자, 인간은 이 원초와 본능적인 것, 충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요소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방어 기제다라고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는 이를 이론으로 정립했죠. 자, 본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본능이 바로 이드입니다. 원초화라고 하는 요소죠. 자, 원초화라고 하는 요소. 그래서 성적 본능,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자, 이 문제, 2번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했고 원초화를 강조했고 본능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유년기의 생활, 유아기의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방어 기제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아주 부드럽게 나가고 있죠. 어려운 부분 없어요, 여러분.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융의 이론입니다.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라고 하죠. 자, 분석 심리 이론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분석 심리 이론의 구스타브 칼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융의 문제를 보면요. 개념 문제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개념을 쭉 나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성격의 발달은 끊어요.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융은 셀프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셀프가 바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년기 때, 인생의 후반부 때 실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실현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졌어요. 이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였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했지만 이 융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졌고요. 또한 이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하는 것을 성적인 본능 에너지라 했지만 여기 있는 융은 바로 생활 에너지라고 봤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바로 그런 이론들을 정립해 나간 사람이 바로 구스타브 칼 융이 되겠습니다. 성격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요.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에 발현되는 원형으로 성격의 조화와 통일을 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조화하고 통일을 관장하는 것은 자기가 맞습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구조화된 실체를 우리가 에고라 하지 않고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 발달하는 게 자기 실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의 조화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라는 요소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유아기에 발현되는 원형, 그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실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번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죠. 음영이라고 하는 섀도우입니다. 자,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일컫는다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원뜻입니다. 본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악하고 어두운 측면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만자가 나왔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데 인간은 인생의 후반부 때 밝은 면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밝고 건설적인 면도 그림자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본래 뜻은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일컫기 때문에 예,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알이 많은 끊어요. 여성 속의 남성. 자, 여성 속의 남성적인 원형은 무엇이죠? 네, 아니무스라고 하는 거죠. 아니무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 속의 여성적 원형.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인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니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아니무스의 성격이 있다. 아줌마는 무스 발랐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아줌마는 무스 발랐다. 암기법이에요. 자, 여성 속의 남성적인 원형이 아니무스라면 그 반대는 아니마가 되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라번 지문.
틀린지 아시겠죠? 예, 서로 반대로 지그재그로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가번과 다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데 옳지 않은 것 찾기잖아요. 그래서 나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박스형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이 옳은 것 찾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9회 때도 그랬고 10회 때도 그랬고 11회 때도 그랬어요. 따라서 이러한 옳지 않은 문제는 한두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3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바로 인지발달 이론이죠. 자, 피아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인지발달 이론인데요. 자, 이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바로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발달의 순서가 있지만 끊어요. 순서가 있죠. 감, 전, 구, 형이 있습니다. 자,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운동기에서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단계별 성취 연령에는 단계별로 성취 연령에는 개인차의 밑줄이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하죠.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두 개 다 틀렸고요. 발달이 완성되면 낮은 단계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낮은 단계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 사고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형식적 조작기 때 바로 추상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러한 발달이 완성이 됐다면 낮은 단계로 사고에 전환하지 않을까요?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있다. 또는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고, 인지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인지적인 요소에 장애가 있는 거. 그러면 발달이 완성이 됐는데 발달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연령이 되면 발달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낮은 사고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인지장애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반대로 써졌잖아요. 자, 넘버링을 하면 감,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형 이런 식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을 보면 성인기 이후입니다.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형식적 조작기까지는요. 형식적 조작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라고 봐요. 그런데 성인기 이후의 발달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거는 피아제 이론의 비판입니다. 피아제 이론의 비판인데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다른 학자들이 이제 성인기 이후의 사고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를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를린이라는 학자는 문제 발견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문제 발견적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인기의 사고가 된다. 성인기 이후의 사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제의 감전구형 이후에 하나에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 발견적 사고의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게 아를린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성인기까지 피아제는 이야기를 했고 성인기 이후에 이러한 인지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피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를린 학자가 문제 발견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인기 이후의 사고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됩니다. 콜버그의 이론입니다. 자, 콜버그의 이론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네,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야기한 이 콜버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콜버그의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온다면 3수준 6단계 연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쭉 나열해서 문장식으로 풀어서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의 이 문제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도덕성 발달 이론의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여성 학자인데요. 윤리학자인데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길리건이라는 학자는 바로 이 도덕성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성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남성은 어쩌고 여성은 어쩌고 이러한 성 차이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지문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행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시험 문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도덕 발달은 끊어요. 개인의 인지 구조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도덕성,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구조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 콜버그는 보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도덕적 판단에 위계적 단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게 바로 3수준 6단계잖아요. 3수준 6단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남성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여기에 여성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남성은 권리와 규칙을,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길리건이란 학자가 말한 거예요. 길리건이란 학자는 여성 윤리학자로서 쓸게요. 자, 길리건이란 학자입니다. 길리건. 이 길리건이란 학자는 바로 이 도덕성에서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성차 이론이라 할게요, 그냥. 자, 성차 이론을 말한 사람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죠. 도덕 발달도. 아동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동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가 뭘까요? 3수준 6단계를 말합니다. 3수준 6단계 순서를 거치게 된다. 동일한 발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바로 콜버그의 이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 답은요, 3번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누지 않았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한 사람은 도덕성 발달에서 바로 길리건이라는 학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피아제 이론하면서 제가 아를린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버그의 길리건이라는 학자를 말해드렸잖아요. 이 문제는요, 청소년 상담사에서 잘 나온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발달 심리가 있는데요. 그 발달 심리의 영역이 이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이 지문으로 쏙쏙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사 1급 시험도 볼 수 있고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면. 그래서 이 출제위원이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러한 지문들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약간 학문의 깊이가, 출제되는 범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콜버그 같은 경우는요, 콜버그는 비판을 받은 게 이거예요. 이 소년과 소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에 대한 도덕성 발달보다 소년을 위한 도덕성 발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성 편향적인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콜버그의 단점이거든요.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남성과 여성이 나누었던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길리건이라는 학자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관계 있는 용어는 뭐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피드백 환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환류라고 하는 것은 투입, 전환, 산출 성과의 반복적인 과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말하죠. 한 체계와 다른 체계의 상호작용을 호혜성이라 하고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말하죠. 즉, 변화가 일어나면서 균형이 유지되는 그러한 역동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균형 상태를 우리가 항상성이라 해요. 안정 상태는 뭐예요? 자, 에너지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개방체계라 하고요. 개방체계에서 그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현상을 안정상태라 하죠. 자, 균형이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형상태와 동의어가 되는데, 자, 평형상태는 뭐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폐쇄체계에서 에너지 교환이 없이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균형이라 하고,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죠. 고정된 구조를 지닌다. 고정의 힌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보다는 수평적 상호작용을 선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수평적 상호작용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유지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적인 힌트인데,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이 없답니다. 그럼 폐쇄체계잖아요. 자, 폐쇄체계, 에너지의 투입이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균형이라는 문제는 예전에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초창기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자, 6번의 답은 5번, 균형이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자, 현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균형과 이 안정상태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성인 초기가 됐습니다. 성인 초기는 대개 우리가 청년기라고 많이 하죠. 자, 청년기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성인 초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직업을 선택합니까? 네, 직업 선택을 하고요. 경력을 쌓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란 걸 형성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에릭슨이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신체 발달이 완성이 되고요. 매우 건강한 시기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야 된다. 좀 지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건 좀 이따가. 자, 삶과 직업에 대한 목표와 희망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죠? 멘토입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청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문이 성인 초기 맞겠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마킹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 돼요. 과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는 언제냐? 레빈슨이라는 학자가 말한 게 있어요. 자, 레빈슨은 사계절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인 후기 전환기라 하는데요. 성인 후기 전환기에 해당되는 나이로서 60세에서 65세.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번 지문이 바로 이거라고요. 성인 후기 전환기가 60세에서 65세예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다음에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리고 중년기를 마치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다.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기 쉬웠습니다. 왜? 나머지 지문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쉬웠지만 4번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파블로브의 문제입니다. 파블로브의 이론은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옳은 것 찾기. 자, 파블로브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파블로브는 고전적 조건화의 학자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반응적 조건화와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파블로브는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의 학자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놓고 보시죠. 1번, 환경적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동에 관심이 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능동적인 반응이네요. 능동적인 반응은 바로 스키너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가 그렇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가 바로 능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파블로브의 이 고전적 조건화는 바로 수동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자동적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블로브의 문제는요, 지금 계속해서 1급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고 강조한다. 예, 맞죠. 자, 봐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줬다. 그리고 먹이를 주니까 뭐예요? 침을 분비하더라. 그걸 계속 학습했겠죠. 트레이닝을 하니까 나중에 종소리만 줘도 침을 분비하더라. 조건 반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고 가정하는 사람이 파블로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블로브의 내용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찰학습하면 누굽니까? 당연히 반두라가 됩니다. 반두라가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개인의 사고와 인지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사고와 인지하면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사고와 인지하면은 피아제가 먼저 생각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두라도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인지라는 요소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반두라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와 반두라가 4번의 내용에 되겠고요. 강화와 처벌을 말한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스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키너가 강화와 처벌을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됐잖아요. 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되셨죠?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아기라고 하는 이 태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태아기 태내기입니다. 임산부의 연령이 끊어요. 자, 16세 이하, 35세 이상.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죠. 이럴 때 태아의 선천성, 여기 천자로 고쳐주세요. 자, 선천성, 결함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맞습니까? 네. 자, 쉽게 말하면 선천적인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자의 X 염색체와 난자가 만나 XX로 결합하면 XX가 뭐예요? 성염색체 여자 맞습니까? 예, XY가 바로 남자고 XX가 여자인지 아시잖아요. XY가 바로 남하고 그 다음에 XX가 바로 뭐다? 여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또 나왔네요.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21번째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터너 증후군은 끊어요. 47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남성에게 여성적인 성징이 나타난다. 아, 남성에게 나타났네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우리 염색체는 원래 46개죠. 46개인데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XXY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예요? 47개 하나가 더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X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여성적인 어떤 성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46개가 원래 정상인데 47개의 염색체라 있으니까 X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치예요. 이게 정상치, 정상의 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4번 지문이 틀렸죠. 터너 증후군이 아니에요. 여성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렇지요.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터너 증후군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앞에 시험에서 이거 클라인펠터와 터너 증후군을 성을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4번이 잘못됐고요. 일반적으로 16주에서 20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임산부가 태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때는 느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 태아계 문제는 어렵지 않게 냈어요. 이번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를 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으리라 판단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유아기의 문제인데요. 자, 유아기. 우리가 3에서 6세라고 한다면요. 이게 3단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3단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에서 6세의 3단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학령정기라고도 하죠. 학령정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기라고 나오면 우리가 2단계인지 1단계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령이란 걸 반드시 표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3에서 6세 그러면 우리가 학령정기 3단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내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을 잘 보세요. 콜버그의 후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라고 했잖아요. 후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가 아니라 전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가 되죠. 아주 어린 나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치중하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자, 전인습 도덕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벌, 욕이 있잖아요. 벌, 욕. 자, 벌이 뭐예요? 벌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자, 벌과 복종이 바로 1단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이 뭐예요? 욕구 충족의 수단. 욕구 충족의 수단이 바로 몇 단계가 되죠? 2단계가 돼요. 자, 이 두 단계가 바로 이 3에서 6세에 해당되는 시기가 될 것인데, 타인과 좋은 관계는 대인관계 조화잖아요. 대인관계 조화. 대인관계 조화는 3단계에 해당되거든요. 3단계에 해당되고, 또한 대인관계 조화는 9살에서 10살, 9살에서 10살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앞부분도 틀리고 뒷부분도 다 틀린 거예요. 여기를 전인습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를 전인습 도덕기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전인습 도덕기에 뭐 벌과 복종이라든지 욕구 충족 수단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치중하는 시기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겁니다. 콜버그의 3수준 6단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로이드는 3단계니까 남근기로 보았고요. 이성 부모에 관심을 갖는 시기다. 맞죠? 그 다음에 피아제는 전조작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징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가 된다. 상징놀이라는 걸 하잖아요. 상징놀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전조작기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2세에서 7세 미만까지를 2세에서 7세 미만까지를 우리가 전조작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고요. 자, 에릭슨은 3단계가 주죄죠. 주죄, 학령정기, 주죄, 신불, 자수, 주죄. 3단계에 해당되며 책임의식이 고취되는 시기다. 자,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융연 아동기라고 했어요. 자, 융의 아동기에 해당되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융은 아동기 때 되게 자아가 미형성된다. 초기에 미형성되고 그 다음에 융이 말하는 아동기는요. 출생에서부터 사춘기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지만 이것이 가답안으로 지금 1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1번이 답인 건 확실하잖아요. 1번이 무조건 틀렸어요. 그런데 5번 지문도 이게 뒷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답안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제자는 출제를 할 때요. 상대적인 답안을 찾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상대적인 답안은 뭐니 해도 1번이 답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융의 아동기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출생에서부터 사춘기까지인데, 자, 사춘기까지인데, 자, 초기에는 자아가 미형성됩니다. 자아가 미형성되고요. 형성되지 않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아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공서적이나 교과서적인 해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추후에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의 제기 가능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답안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융의 아동기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학자가 나왔는데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성격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개인의 심리, 사회, 문화의 상호작용이다. 딱 이것만 봐도 답 나와야 되죠. 에릭슨이라고 나와야 돼요. 에릭슨은 바로 심리, 사회 이론의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욕구, 유능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성장하는 모든 것은 다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점성의 원리, 이전 단계의 발달 과합이 달성되면 그 다음 단계의 발달 과합이 도달할 수 있잖아요. 발달 과합에. 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플랜을 가지고 인간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것들이요. 뭐 사회 문화적인 요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자, 사회 문화의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번의 답은 2번으로 에릭슨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반두라의 문제인데요. 예전에 반두라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관찰학습의 과정은 어떻게 외웠죠? 주, 보, 운동 또는 주, 파, 운동 이렇게 외우시라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주의 집중이 여기 있네요. 주의 집중.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가 뭐예요? 보존, 파지, 다른 말 기억이라고 하죠. 자, 인지하는 기억 단계가 됩니다. 기억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운동 재생이 있고요. 자, 동기화,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화가 동기유발이에요. 자기 효능 평가라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찰학습의 과정 문제는 이것은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때 나왔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출제가 됐네요. 주보운동이란 게 순서대로 깔렸었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하는 단순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 노년기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아 통합 때 절망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한다. 누가 말했죠? 에릭슨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치매는 인지 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의 감퇴로 끊어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나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조심성 증가하게 됩니까? 네. 경직성 증가하게 됩니까? 네. 능동성인가요? 아니에요. 수동성이에요. 자, 수동성이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향성이나요? 아니에요. 내향성이 증가해요. 노년기는 그래요. 자, 인지적 특성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틀리게 나열했네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남성 노인은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성교 능력이 저하되긴 하지만 여성보다는 그 기능의 저하가 덜합니다. 그렇죠? 예. 남성 노인은 생식 기능이 여성 노인보다 이 성적인 부분에서 기능 저하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성 노인분들은 이제 중년기부터 갱년기에 이제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기능의 기능 저하가 남성보다 조금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기억 능력이 감퇴되나요? 네,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기억해내는 것, 짧은 시간에 무엇을 외우는 것, 그런 것들이 감퇴됩니다. 자, 장기 기억 능력이란 게 있어요. 장기 기억 능력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 능력이 있는데, 어떤 게 더 감퇴하나요? 네, 단기 기억 능력이 더 감퇴합니다. 감퇴의 정도예요. 감퇴의 정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단기 기억보다는 더 낫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왜? 여기 있는 인지적 특성 정도는, 노년기의 인지적 특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유산을 남기려는 속성이 있습니까? 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네. 의존성이 증가합니까?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한 것 같아요.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화의 기능입니다. 사회환경책에 문화 문제가 좀 몇 문제 보이는데요. 자, 문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화는 우리가 거시체계라 하죠. 자, 거시체계 중에 하나에 문화가 있습니다. 컬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시체계 중에 하나로 자, 문화라는 게 있다. 자, 우리가 문화를 보통 관습이나 생활 양식,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자, 문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화를 이렇게 문화로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가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 신념이 문화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 개인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대 간에 전승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신념이 있어요. 가족에도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이것을 우리가 전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생활 양식을 내면화시켜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문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면화가 되면서 그 사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악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나요? 네. 사회 안정과 질서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러한 문제들을 제거하고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요소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뭐예요? 네,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환경체계, 마지막 부분에 있는 환경체계에서 문화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기능 문제는 처음 나온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문화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제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는 바로 현상학 이론의 학자입니다. 현상학 이론의 학자. 자,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 학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잘 안 써지네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학자인데요. 자, 현상학 이론과 인본주의 같이 연결해서 해보시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저스는 그 이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있는 게 뭐죠? 네, 인간 중심 모델이라는 상담 모델도 제시한 사람이죠. 인간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상담 모델도 제시했다. 그게 바로 로저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죠. 주관적 경험을, 중요한 단어 나왔죠.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존경과 긍정적 관심을 통해 성장을 고양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단어, 현상학적 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자,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인간은 긍정적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긍정적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인간은 그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조 관계에서 끊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즉,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때 자신의 세계, 우리가 자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세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자,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현상학 이론과 인간 중심 모델의 정신에서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이해와 자기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인간관입니다. 인본주의적 인간관을 바로 여기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학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치료 과정은 지시적이다. 치료자는 능동적인 참여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지시적인 기법을 싫어해요. 즉, 인간 중심 모델은요. 인간 중심 모델은 지시적 기법을 싫어합니다. 지시적 기법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지시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치료자는 능동적인 참여자다라고 했잖아요. 치료자는 능동적인 참여자라기보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바로 인간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저스의 이론만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되고요. 로저스의 치료 모델인 인간 중심 모델까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번 지문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를 차분히 풀어보시면요. 자, 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처음에 1교시 시험이잖아요. 첫 영역 시험이에요. 그래서 긴장한 나머지 이게 잘 안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을 많이 길러 나가시되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다른 문제와 대비를 해서 이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